예, 11월 25일 화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이 시원하게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나스닥 3%가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AI 과열을 좀 죽이면서 다시 기대를 살리고 있는 알파벳의 신고가를 볼 수 있죠. 자, 거기에서 엔비디아와 대적 관계를 좀 말씀드릴 텐데 아침에 잘 떠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문제는 음봉으로 맞으면서 박스권 하단은 맞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3일 끝나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한 그런 또 하단을 좀 보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자체적인 면이 있고 물론 아시아 쪽이 다 비슷한 음봉 맞긴 했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투심을 장악한 이슈가 있긴 있었죠. 환율 같은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서 큰 흐름상 우리 포트상 바뀔 건 별로 없어요. 대신 내용을 보셔야지만 빅스윙 포트 홀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봐주세요. 자, 미국의 AI 기술주가 급등했습니다. 11월 달부터는 좀 조정을 받고 이런저런 공격을 받았지만 투신 수급을 좀 많이 흔들었다 했잖아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어째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상승되는 재료 나온 거 좋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변동을 줄여가면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이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왔는데 그럼 기존의 엔비디아 대장을 죽이는 거냐? 자, 거기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 자, 요즘 비둘기가 어제 나왔던 부분은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기대가 좀 많이 갔죠. 자, 근래 들어 착해진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고 있는데 AI 성장 키우는 행정명령도 했고 민생 정책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만에 또 시진핑과 둘이 전화통화를 했죠. 그런 면에서 미중 우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금주부터는 나비 효과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88,000불로 잘 반등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롤코 국장 변동이 좀 있긴 한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음봉을 맞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한 거지. 환율이 여전히 1470원대 있고 오늘은 성악개미를 쉽게 또 투자 못하는 그런 얘기가 하면서 약간 좀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어제 반등을 그래 줬는데 삼전이 너무 올라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를 안 샀어요. 외국인이 왜 안 사고 관망하지? 그런 면에 제가 불안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박스로 보고 슈퍼반도체 기본으로 잡고 있어요. 자, 바이오도 좀 약세였는데 말씀드렸던 에로를 기대할 수 있는 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출렁거리더라도 바이오 포트는 잘 가져가시고, 할로 섹터가 좀 약하긴 하지만 가장 강한 APR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대신에 좀 엔터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비중 축소 얘기 드리려고 아침에 2차 매수 바이오랑 엔터 얘기 쪽에 대한 얘기를 아침에 따로 찍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1월 달에 서서히 바닥을 만들어 간다 하지만 수급 문제나 개인 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약하긴 하죠. 하지만 올라갈 때 막 따라서는 건 아니고 떨어질 때 봐서 괜찮은 빅스윙 종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저가 매수를 기본으로 잡으시면서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하시고 파트로 넘어가시죠. 포트. 자, 미국의 달러 100 10년물 장기금리 4.04 살짝 빠졌어요. 괜찮고, 자, 빅스는 제가 변동성을 보는 차원에서 분명 파생을 애들이 먹는 게 있기 때문에 막 고점이 올라가는 게 떨어진 상태에서 한번 먹었다. 대신 문제는 이게 더 떨어져야 돼요. 정말 안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 밑에까지 빠져야 되는데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아직도 물론 변동성이 줄겠지만 아직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알파벳이 뭐가 아래 나왔는데 신고가 날 거냐.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 주말도 그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제미나이 3.0이 대박이에요. 뭐 챗GPT도 있고 뭐 지금 그록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얘가 분명히 레벨업 된 게 분명히 보이고, 특히 제가 그래픽 얘기했던 나노 바나나 이제는 그 GPU 이거 뭐 그래픽 혼돈해서 이제 실사 구분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크게 AI 관련돼서 막 이렇게 과열에 대해서 수익화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얘들은 구글링 플러스 유튜브가 붙어서 기본적으로 수익화에 많이 집중을 해놨습니다. 저도 많이 써봤는데 되게 좋아. 쓰다 보면 공짜야. 처음에는 공짜인데 쓰다 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구독을 하게 돼 있어. 구독을 하게 됐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구독으로 잘 넘어갈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기존에 했던 텍스트가 아니라 멀티모달 그랬지 않습니까?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소리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킬랩으로 커질 수 있는 약간 첫 관문 같은 게 아닐까. AI가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넘어가는 단계라 했잖아요. 올해 AI 에이전트의 5년이었고 점점 심화되는 단계에서 이 제미나이 3.0과 나노 바나나가 시장의 돈과 흐름들이 많이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TPU를 만들었어. 엔비디아 GPU 비싼 블랙열 같은 거 말고 TPU는 물론 만든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계속 버전업 하고 있는데 이번에 TPU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너네들 써보면 좋겠지만 직접 팔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판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약간 쌀 거 아니에요. 메타도 엔비디아가 AI 진심 메타도 와서 야 수십억 불 투자할게. 그다음 오픈 AI도 와서 야 우리도 관심 있어. 엔소로픽도 막 달라고 막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파벳 쪽으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신고가 붙고 있는 거죠. 알파벳 시총이 3.5조 달러입니다. 이전 아마존 플러스 테슬라에도 알파벳 시총을 못 이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게 제일 강하냐? 수혜를 봤을 때 이 새롭게 맞춤형에 보는 이 브로드컴은 공동 개발했다 하더라고요. 특히 반도체가 이래저래 좋기 때문에 어제 마이크론 10% 급등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슈퍼 반도체인데 문제는 뭐냐면 삼전 한익은 우리나라 자체적 아시안 이슈 때문에 조금 덜 올랐어요. 한 1%, 2% 올라 있고 한 2% 올라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자체적 문제가 없어요. 수급 문제고 오늘 대만의 TSMC도 한 3% 내외 올라 있습니다. 자, 제가 보면 붐메이커 4대 천왕가 말했던 테슬라, 특히 일론 머스크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체로 테슬라의 칩을 만들어서 꽂겠다. 그 칩은 누가 만들죠? 삼성전자가 전담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 맞춤형 ASIC, 파운드리 쪽을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삼성 기준으로 계속 머스크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도 많이 올랐어요. 자체 칩 만든다 그래서. 자, 정리를 잠깐 해보면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꺼지진 않을 거야. 근데 제가 수개월 말씀드렸지만 $200 넘어서 또 오바 떨어지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든 엔비디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친 박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지만 대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들이 오늘 조금 걱정됐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다 시스템과 학습용으로 들어가는 이 기본적인 칩은 꼭 필요해요. 확 꺼지는 건 아닙니다. 자, 거기고 엔비디아도 말했지만 엔소로픽이나 뭐 지금 메타가 막 TPU 쓴다 그러니까 야 너네 쓰지 마, 우리 GPU 써, 수십억 불 투자해 줄게, GPU도 그냥 줄게, 좀 줄게. 오픈 AI도 1천억 불 투자를 제한하면서 TPU를 되게 견제하는, 분명히 TPU에 대한 존재감을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AI가 하드웨어에서 올해 에이전트 AI의 원년, 내년에 더 가면 소프트웨어 킬러앱이 나온다고 저 보면서 대중들이 점점 빠져든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소프트 1등은 몰라요. 알파벳이 1등 한다고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뒤에서 막 따라오기 때문에 여전히 걔들끼리 막 경쟁하는 거는 정시적으로 나쁠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래든 저래든 뭐 HBM이든 범용 DRAM이든 TPU든 GPU든 슈퍼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둘 다 걸쳐놨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서 성장을 잡고 있다 말씀드렸고, 경쟁 심화되는 건 반도체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아시아 음봉이 야 그래도 대장 엔비디아가 좀 그런데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음봉을 맞았다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율 때문에 조금 더 약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상 여전히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오늘 밤인가요? 내일인가요? 마이클 버리가 또 이제 감가상각돼서 큰 건을 갖고 온다 했는데 어제 엔비디아가 다 반박했잖아요. 어떻게 또 새로운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인 경기 시소, 연준 이견이 오히려 저는 블랙아웃 들어가서 12월 10일까지 조용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월러 이사, 이분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거든요. 약간 될 확률이 제일 높던데 이분이 이제 그랬습니다. 여전히 지금 물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고용이 문제야. 뭐 고용 문제라는 뒤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그 경기 보는 쪽에서는 전부 다 관심이 있어요. 고용이 좀 빠지는 게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돼 이렇게 한번 지지를 했고, 자, 토요일부터 제가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히 났지만 흐름상 약간 흐름이 동결보다는 지금 확률이 12월 달에 80%까지 확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기다 그랬잖아. 이랬던 저랬던 갑자기 30%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저는 수급 변동성으로 조금 장난치는 그런 시장의 면이 있다 말씀드렸고, 자, 연준에 입일할 수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인하 확률을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파월이 균형을 잡겠지만 파월의 가장 측근인 윌리엄스나 데일리, 메리 데일리 같은 분들이 고용을 좀 더 신경 쓰더라. 파월도 보고 있으면서 옆에서 얘기하면 금리 인하 확률을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건 시장이 좋습니다.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트럼프는 좀 착해졌다는 얘기 드렸는데, 자, 다시 타코가 되고 있어요. 타코 되고 있는 게 앞에 말했던 시진핑과 전화 통화하면서 어쨌든 1년 남았는 중간선거를 위해서 미중 우호 관계를 잘 이어가려 합니다. 4월 달에 베이징에 오세요. 베이징에 초총도 수락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H200 진짜 초고밀도 칩인데 얘도 중국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곧 결정이 된답니다. 이 부분은 히토리 협상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카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스타게이트도 있었지만 스타게이트 지금 온갖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출렁거렸다가 이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AI 규제를 혁파하면서 더 키울 수 있는 AI 관련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정시와 성장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죠. 여전히 민생관리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 K자 양극화 경기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오바마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오바마 케어 때문에 지금 뭐 옷밥이 어떻고 셧다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오바마 케어를 2년 연장할 수 있대요. 이거는 트럼프가 아주 전면적으로 물러선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민생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헬스케어가 이제 많이 올랐던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헬스케어와 바이오는 계속 좋게 보시고, 자, 고용 우려를 했잖아요. 고용 우려가 사실 딴 것보다도 도지 부서 때문에 막 정부에서 고용하지 말라 그러고 이민 단속한다 그러고 이런 흐름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 물러났어. 도지 부서도 폐지했고 정부 일자리도 약간 늘릴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AI 관련도 있지만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기업 고용을 덜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관세를 줄여주면서 저는 관세 정책이 전면적 관세 정책이 좀 물러난다 봅니다. 이런 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또 트럼프 정책을 보셔야 돼요. 자, 미국 GDP 성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 성장, AI 투자, 정부 지출까지 늘리면서 이제는 소비 고용이 K자 경제 더 신경 쓰는 포퓰까지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여전히 중간선거 전에 지지율 관심 갖고 있는 트럼프가 정시에는 좋은 면, 타코는 좋은 면을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21,200 갔나요? 800 갔나요? 왔다 갔다 하다가 변동성 감소하면서 출렁거리는 바닥 만드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급한 매매나 이렇게 태워면 하시면 안 돼요. 자, 미국도 중요한 건 다 정리를 했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늘 사실 조금 약하긴 했지만 나쁠 건 없어요. 이제 박스를 만드는 과정이라 봅니다. 자, 금이 다시 올랐어요. 4,135불인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늘고 유동성 때문에 반등을 줬다 보지만 여전히 박스권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이번 주에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나비 효과, 유동성이나 투심을 영향 주고 있는 비트코인이 8만 불 초반에 바닥 다질지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88,000불 괜찮고 이번 주 보셔야 됩니다. 자, 일본이 지금 사실 중국을 대신해서 때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막 이란령 개소하고 대척점에 있는 가운데서 트럼프는 이제 중국과 관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엔화는 여전히 약세면서 156엔 정도. 자, 중국 요새 근래 추천되기 많습니다. 저는 내년에 미중 관계 우도 있지만 제조업 플러스 AI 플러스 이쪽이 보다 보니까 이모징 쪽에 중국 좋으면 전체로 우리나라 아시아 쪽 우리나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봐주시고, 오늘 대만도 1.3%, TSMC는 한 3% 올랐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걸 들고 있을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시장예를 꾸준히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원봉이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다금이 아직 좀 약해요.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환율도 얘기 많이 했지만 어쨌든 사실 듣기도 그렇고 남들한테 막 언론 쪽으로 말하는 거 있겠지만 수급 영향이 큽니다. 뭐 서학개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지만 그런 수급 영향 때문에 오늘 정권사까지 소집해서 너네도 환준한 그 환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가 아직 한 정도로 약간 흐름들 보고 있어요. 환율 좀 많이 신경 쓰는 그런 흐름인데 물론 구조적인 건 아닙니다. 약간 유노말적 그런 면이고 어쨌든 어제 엄청 빅테크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외국인 안 사냐 그런 면에 대한 실망감. 근데 엔비디아 걱정 때문에 혹시나 AI 외국인이나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그런 면이 있겠죠. 환율은 투심을 좀 건드리면서 음봉을 만들었던 그런 하루입니다. 그 외에서 우리 포트상 문제는 없어요. 자, 금주는 여전히 변동 조금씩 감소하면서 바닥 만드는 과정으로 보시는 시황이고요. 자, 슈퍼반도체 근본은 다 좋아요. 지금 가격 또 오르고 있고 지금 뭐 내년 뭐 1분기까지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 참 4분기 실적이 내년 1월 달에 나오거든. 1월 말쯤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박스로 만들려는 흐름이 좀 있어요. 외국인 보는 거고 외국인이 덜 사주면 딴 데 사줘야 되는데 걔 이제 닷금도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 기준으로 3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이오는 또 지나면 살짝 까먹을 수도 있어. 그전에 막 에로되니까 막 급등할 때 좋았죠. ABL 바이오. 지금도 살짝 조용하니까 단타 치고 파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빅스윙상 여전히 연말까지 11, 12월 달에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에로도 충분히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빅스윙 잘 가져가시고,
자, 삼바나 삼바 EPS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 좀 빠졌어요. 저는 수급 문제라 보지만 얘들 때문에라도 약간 약했던 바이오가 있습니다. 자, 조선방사능 원전 전력 2차 전지는 연말까지 물량 부담을 좀 본다는 얘기 드렸고, 자, 제네시스 미션이 트럼프가 설명을 했는 쪽인데 AI 전력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력 일부라든지 러우 종전에 대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방산주는 좀 약세인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로봇 섹터 여전히 살아있죠. 순환매. 한류 섹터도 물론 약세지만 우리 대장 괜찮고 엔터가 좀 약세인 그런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어쨌든 안 샀어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AI가 지금 판도가 바뀌는데 엔비디아 걱정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AI 변화를 고민할 수도 있고, 여전히 저는 개인들을 자기 주적이기 때문에 좀 겁을 주면서 오늘 같은 날도 안 사면서 외국 개인들의 매도를 좀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현선물은 그냥 관망했어요. 막판에 선물 좀 땡기는 건 괜찮았죠. 하지만 코스닥은 또 샀고요. 오늘 연기금은 그냥 관망같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탁금 매진이 늘진 않고 있어요. 뭐 지금 계속 해외 쪽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서 78조인데 정가세가 좀 멈칫하고 있다. 자, 환율이 여전히 1476원 뭐 계엄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투심을 건들 수 있는데 뭐 계속 구조적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수급적 문제 보시는 게 맞고, 약간 저침이 올라가는 앞에 보면 이제 약간 더 보면은 미국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도 약간 제한되는 면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같이 보면서 엔저와 같이, 자, 기재부하고 국민연금까지 막 지금 얘기를 하고 구도 개입을 하고 있고, 오늘로 보시면은 정권사들 소집해요. 너네들 계속 그 환전을 쉽게 해서 돈이 자꾸 해외 투자 나가는데 대놓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환전 시스템까지 점검한다고 하면서 이 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어쨌든 구조적이지 않지만 환율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이 사더라도 멈칫거려요. 올라가는 게 상방 추세가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환조소 하나 있고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방을 만들려는 환율에 대한 우리 정부나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도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알파벳 말씀드렸지만 거친 어떤 박스 구간의 대장 엔비디아, 그래서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알파벳이 신규적으로 승고가하면서 새로운 레벨을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 이랬던 저랬던 슈퍼 반도체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금은 제일 좋은 면이다. 하지만 투 타입 박스다. 그죠? 삼전. 오늘 바이오가 보시면 지금 한두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10월 달부터 봤던 헬스케어가 이 스마트한 빅머니들의 공격적 귀환이다. 이렇게 외국의 헬스케어를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 좋다. 우리나라 바이오도 좋고요. 뭐 은민용 보고서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만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비만 지속형이냐 경구형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포트 종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또 파트 2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종목을 선택해 가셔야 돼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적 완료 괜찮고 할주 좀 약세고 로봇 괜찮고 그다음 성장 배당주 이런 배당주들은 현금처럼 써보겠다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 정책이 좀 나아지면 좋은데 지금 환율 때문에 신선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오늘 보면 이 배당소득은 시간 좀 걸릴 것 같죠. 약간 천천하게 잘하면 좋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부분 그 자사주 소각 1년 이내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지금 민주당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 보였기 때문에 배당주 이런 것들이 좀 받고 있는 면이고 아주 크진 않으니까 아직 정책까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하는데 하여튼 미국장 보고 빅스윙상 와 흔들러 갈 때는 우리가 홀딩하고 기운 잡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꼭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종목별로 수급들 다 챙겨드릴게요. 단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포트 슈팅 준비하면서 파트 2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